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도 통일에 대한 주제로 학습을 할 겁니다. 예, 학습지 준비해야 합니다. 함께 풀어봅시다. 3번 준비합니다. 학습지 3쪽에 문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간단히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 정리해보는 칸이 있어요. 우리 국토의 위치적 장점과 통일로 얻게 되는 이익을 세계 속의 위치와 관련지어 정리해보자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저번에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교과서가 있으면 좋겠죠. 교과서도 준비하고. 자, 그러면 교과서 206, 207쪽을 참고하세요. 206쪽의 지도 오른쪽 부분에 있었던 글, 그리고 207쪽에서는 첫 번째 문단을 보면 위치적 장점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스스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나랑 같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국토의 위치적 장점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국토의 위치적 장점, 뭐가 있을까? 자, 위치적 장점 첫 번째, 반도국이다. 반도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한반도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반도는 지형을 뜻하는 건데 땅의 모양이죠. 삼면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한쪽 면은 대륙이랑 붙어있는 그런 지형, 땅의 모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도의 형태로 되어 있는 국가이다라고 해서 반도국이라고 했어요. 반도국의 좋은 점을 생각을 해보면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에 모두 유리하다라는 점이죠. 이게 우리나라의 위치적 장점 하나 우선 살펴봤고요. 자, 위치적 장점 또 하나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나라가 반도국이면서 또 하나 동아시아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중국과 일본 그리고 몽골 이러한 국가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과 교류하기에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위치와 관련하여 통일했을 때 얻는 이익. 노란색 글자를 한번 잘 볼게요. 위치와 관련 지어서 우리가 통일을 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예, 그러면 우리의 이익이 어떤 게 있을지 통일을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위치적 장점, 반도국, 그 다음 동아시아의 중심이라는 거랑 관련 지어봤을 때 생각했죠. 그래요. 우리나라가 실은 남한이 지금은 북한이 우리나라 북쪽에 있고 대륙이랑 연결되는 곳이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지금은 섬이랑 같은 위치예요. 그렇지만 북한이랑 연결이 되면 대륙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기죠. 그래서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육로가 열린다는 거. 통일되면 이런 이익이 있군요. 자, 또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교과서 206페이지에서 읽은 글을 보면은 우리가 바다로도 육지로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자원을 개발하기에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네, 육상 자원과 해양 자원을 두루 확보할 수 있다. 육상 자원, 해양 자원. 여러분, 북한에 희귀한 자원들이 되게 많아요. 보통 희토류라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세계에서 봤을 때, 다섯 손가락 안에 손꼽는 굉장히 많은 자원량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에서 북한의 실정상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가 같이 통일이 돼서 활용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이네요.
자, 이러한 자원을 두루두루 확보할 수 있다는 거. 우리의 이익이죠? 그러면 우리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학습지 3쪽에 문제 2번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뭔지 볼게요. 통일의 필요성을 위치적 장점과 관련지어 논술해보자 라고 했을 텐데 내가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바로 어떤 조건입니까? 평화 통일. 통일의 필요성을 위치적 장점과 관련해질 때 평화롭게 통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 학습지 3쪽에는 그 밑줄에는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좀 편하게 글자를 연습해 본다는 생각으로 써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이 글자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논술이라는 글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단순히 그냥 서술하시오랑 다르게 논술은 어떻게 다른지 아마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다 배워서 알고 있고 지금 이미 중학교 3학년이니까 알고 있을 텐데요. 다시 한번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논술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가자. 자, 논술이란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여러분의 의견이나 주장이네요. 이 주장을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서술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자, 논리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논리적이려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우리 좀 전에 내가 논리적이려면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자, 우선 근거. 세계 속의 우리나라의 위치적 장점을 근거로 들어서 여러분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근거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글자 수를 맞춰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분량. 자, 그리고 마지막 평화 통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하긴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글을 직접 작성해 보길 바래요. 나는 예시 답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의견을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예시 답안이지 글자 수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하는 게 이게 정답이다라는 건 아니고요. 자, 이러한 요건에 맞춰서 글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거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글을 꼭 써보고 이걸 보길 바래요. 잠시 동영상 멈춰 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한번 답안을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예시 답안이 왜 답안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여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동아시아 중심에 자리하고 있고 반도로서 여기 대륙과 해양에 모두 진출이 용이하다. 이게 근거가 되겠죠. 위치적 장점으로서의 근거. 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어떤 게 좋을까? 뭐 여러 지역과의 이제 교류 측면에서 뭐 유리하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요 한반도 위치적 장점을 살려서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위치적 장점 때문에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평화적인 통일 방법. 여기서는요,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통일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근거를 들고 평화로운 통일 방법을 제시했고요. 이게 글자 수가 맞아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조건에 맞춰서 논술을 하면 잘할 수 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전에도 얘기했죠. 예시답안은 예시답안일 뿐. 자, 다시 한번 잘 기억하세요. 문제에 제시한 조건에 맞추어서 논술을 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조건에 맞추어서 논술하면 답입니다. 자, 다음 내가 제시하는 사항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위치적 장점을 근거로 들어 주장한다. 두 번째, 이걸 제시해야 돼. 뭐냐? 평화적 통일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글자 수를 확인하세요. 내가 원고지 형태의 학습지를 줬잖아요. 거기에 써봐서 글자 수 맞는지 확인하는 것. 자, 그러면 지금부터 원고지의 글쓰기를 시작합니다. 써서 나에게 보내주세요.